요즘 같은 겨울철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는 느낌 아시죠? 거울 보면 눈가에 잔주름이 어제보다 더 깊어 보이고 볼이 푸석푸석한 게 영 신경 쓰입니다.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도 동네 공원 벤치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건조하냐? 크림 발라도 금방 또 당긴다고요.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68%가 겨울철 피부 건조증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냥 두면 가려움증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피부 염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도 보고했습니다. 각질층 수분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잔주름이 평소보다 40%더 도드라져 보인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방에도 있는 꿀을 이용한 저자극 보습막입니다. 저는 피부 노화와 천연 보습 성분을 15년간 연구해온 김지연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WHO와 각국 피부과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자극 최소화 보습 유지 원칙에 딱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꿀, 보습막 홈케어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꿀팩, 잔주름, 건조 피부, 시니어 홈케어, 저자극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꿀이 우리 피부 보습막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원리. 둘째, 집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안전한 꿀 보습막 레시피. 세 가지. 셋째, 패치 테스트부터 주 2회 루틴까지 따라만 하면 되는 실천법입니다. 이런 생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안 후 얼굴에서 광택이 사라지고 눈가 잔주름이 갑자기 살아나는 그 순간 10분만 투자하면 피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보시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피부 제일 바깥층에는 각질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피부의 보호막입니다. 젊을 때는 이 각질층에 수분이 충분히 차 있어서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서 피부 속 천연 보습인자가 줄어들고 피지 분비도 3040% 감소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젊을 때 피부는 물이 가득 찬 스펀지 같았다면 나이 들면서는 물이 빠진 마른 스펀지가 되는 겁니다. 물 빠진 스펀지는 쉽게 쪼그라들고 금이 가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70대 어르신의 피부 수분 함유량은 30대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건조한 바람만 쐬어도 피부가 더 빨리 거칠어지는 겁니다. 왜 꿀일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꿀일까요? 화장품 매장 가면 비싼 크림도 많은데 말입니다. 꿀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보습제입니다. 첫째, 꿀은 흡습제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석처럼요. 둘째, 꿀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각질층, 세포 사이를 채워주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줍니다. 셋째,
항균항염 효과도 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의료용 꿀을 상처 치료에 사용할 정도입니다. WHO 전통의학 가이드라인에서도 꿀을 피부 보호 물질로 인정하고 있고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꿀을 피부에 바르면 수분 증발이 23%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꿀은 자극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시니어분들 피부는 민감해지기 쉬운데 화학 성분 가득한 제품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집에 있는 재료로 5분 안에 만들 수 있고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레시피 A 꿀과 글리세린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레시피입니다. 특별히 피부 고민이 없고 그냥 건조함만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마이너스 순수꿀 1큰술 마이너스 약국용 글리세린 1작은술 글리세린은 동네 약국에서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 꿀과 글리세린을 넣고 30초 정도 잘 섞어주세요. 끈적한 노란색 혼합물이 만들어지면 완성입니다.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닦은 상태에서 바릅니다. 눈가, 볼, 이마 등 건조한 부위에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1015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레시피 B꿀 플레인 요거트 각질 제거 얼굴에 하얀 각질이 자꾸 일어나시는 분들 피부결이 거칠게 느껴지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마이너스 순수꿀 1큰술 마이너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큰술 요거트는 설탕이나 과일이 들어간 건 안 됩니다. 순수한 플레인으로 골라주세요. 꿀과 요거트를 1대1로 섞어주세요. 크림색의 부드러운 팩이 만들어집니다.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바르되 각질이 많은 부위는 조금 더 두껍게 올려주세요. 1012분 후 미지근한 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씻어냅니다. 왜 좋은가요? 요거트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죽은 각질을 아주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필링이나 스크럽처럼 문질러서 벗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거라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레시피 C꿀 알로에 젤 진정 피부가 예민해서 빨갛게 달아오르는 분들 가끔 뾰루지 같은 게 올라오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마이너스 순수꿀 1큰술 마이너스 순수 알로에 베라 젤 1큰술 알로에 젤은 약국이나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파는 순도 높은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꿀과 알로에 젤을 1대1 비율로 섞습니다. 투명하면서 약간 끈적한 젤 형태가 될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특히 붉은기가 있거나 따가운 부위에 집중적으로 올려주세요. 15분 정도 두었다가 헹궈냅니다. 알로에는 예로부터 화상이나 상처에 사용할 정도로 진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레시피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처음 사용하실 때는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패치 테스트입니다. 패치 테스트는 새로운 제품이나 재료가 내 피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 만든 꿀 보습막을 조금만 떼어냅니다. 2. 팔 안쪽 피부나 귀 뒤쪽에 동전 크기만큼 발라봅니다. 3. 24시간을 기다립니다. 4. 그 부위가 빨갛게 변하거나 가렵거나 따갑지 않으면 안전한 겁니다. 만약 24시간 안에 빨개지거나 가렵다면 그 재료는 피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땐 다른 레시피를 시도해 보시거나 아예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째, 순수한 재료만 사용하세요. 꿀은 가공하지 않은 순수 꿀을 쓰셔야 합니다. 시럽이나 물엿이 섞인 제품은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둘째, 눈 주변은 조심하세요. 눈 바로 아래나 눈꺼풀에는 바르지 마세요. 눈가 잔주름이 걱정되신다면 눈에서 1cm 정도 떨어진 곳까지만 바르시면 됩니다. 셋째, 깨끗한 도구를 사용하세요. 재료를 섞을 때 사용하는 그릇, 숟가락은 깨끗하게 씻은 것을 사용하세요. 넷째, 만든 건 바로 사용하세요. 꿀 보습막은 방부제가 없습니다. 만든 즉시 사용하시고 남은 건 버리세요. 다섯째,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좋다고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부담을 느낍니다. 일주일에 2번, 34일 간격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제가 연구소와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순례 할머니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 경로당에서 자주 뵙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나가시고 오후엔 친구분들과 화투도 치시는 활동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막 당기는 거 있죠?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1시간만 지나면 다시 건조해지고 볼이랑 이마에서 하얀 각질이 일어나서 화장은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할머니는 하루에 4번이나 세수를 하셨어요. 깨끗한 걸 좋아하셔서요. 문제는 매번 클렌징 폼을 쓰셨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피부는 피지 분비가 젊은 사람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여러 번 세정제로 씻으면 피부에 천연 보호막까지 벗겨지는 거예요. 또 실내 습도를 재봤더니 25%밖에 안 됐습니다. 적정 습도 406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죠. 그리고 물도 하루 45잔밖에 안 드셨어요. 세수는 하루 2번만, 아침에 1번, 저녁 자기 전에 1번만요. 중간에 얼굴이 답답하시면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헹구고요. 가습기를 틀어놓거나 물 담은 그릇을 거실 여러 곳에 놓아두세요. 할머니는 큰 양푼이에 물을 담아 TV 옆에 두셨어요. 일주일 후 습도가 42%까지 올라갔습니다. 물이 부담스러우시면 차로 드세요. 보리차, 결명자차 같은 따뜻한 차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저녁 6시 이후엔 양을 줄이시면 화장실 걱정도 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꿀글리세린 보습막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2주 후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세수하고 나도 얼굴이 안 당겨요. 각질도 거의 안 일어나고 경로당 친구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보다 눈가 잔주름이 확실히 덜 보였습니다. 이정숙 할아버지는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분입니다. 퇴직 후 텃밭 가꾸는 게 취미이신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겼어요. 밤만 되면 얼굴이랑 목이 간지러워서 긁게 되는 거야.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렵고 빨개지더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심지어 긁은 자국 때문에 얼굴에 상처까지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텃밭 일하고 돌아오면 거의 뜨거운 물에 가까운 온도로 샤워를 하셨어요. 뜨거운 물에 씻어야 시원하고 개운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피부 유분층을 급격히 파괴합니다. 또 주 2회 목욕탕 가셔서
때밀이 타월로 온몸을 박박 미셨어요. 얼굴도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고요. 나이 들면 각질이 저절로 얇아지는데 거기에 물리적 자극까지 더하면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자가 무슨 크림을 바르냐며 씻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바르셨어요. 물 온도를 3738도 정도로 낮춰보세요. 손을 담갔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온도면 됩니다. 샤워 시간도 10분 이내로 줄이세요. 때밀이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가볍게만요. 얼굴은 절대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씻으세요. 씻고 나서 귀 뒤 풍지열을 손가락으로 10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볼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고요. 풍지열은 귓불 뒤쪽 움푹 들어간 곳인데 여기를 자극하면 얼굴 쪽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꿀알로에 젤 보습막을 권했습니다. 알로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가려운 피부에 특히 좋거든요. 3주 후 할아버지가 연락 오셨어요. 요즘은 밤에 안 가려워요. 처음 일주일은 습관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돼요. 아내가 얼굴 좋아졌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상처도 다 아물었고 무엇보다 숙면을 취하시니까 낮에도 활력이 생기셨답니다. 최영철 할아버지는 인천에 혼자 사시는데 주말마다 손주들이 놀러 옵니다. 5살 손녀와 3살 손자가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하는데 할아버지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손이 너무 거칠고 갈라져서 손주들 만질 때마다 미안해요. 손주들이 내 손을 만지면 할아버지 손 까칠해라고 해요. 심지어 겨울엔 손등이 갈라져서 피가 날 때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손 씻기를 더 자주 하시게 됐는데 하루에 10번도 넘게 씻으셨어요. 문제는 매번 비누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WHO는 하루 57회 정도의 손 씻기를 권장하고 매번 비누를 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또 손 씻고 나서 물기를 대충 털고 자연 건조시키셨어요. 국내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젖은 상태로 두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손 씻는 횟수를 줄이세요. 화장실 후, 외출 후, 식사 전 정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헹구세요. 손 씻고 나선 반드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으세요. 특히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요. 물을 충분히 마시시고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생선에 든 오메가-3가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 오는 주말 하루 전 금요일 저녁에 손에 꿀 보습막을 해보세요. 꿀글리세린을 섞어서 손등, 손가락, 손톱 주변에 골고루 바르고 10분 두세요. 그 다음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면 더 효과적입니다. 2주 후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손주와 손잡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손녀가 할아버지 손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던지 이제는 마음 편하게 손주들 안고 놀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딱 2번만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왜 화요일과 금요일일까요? 월요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라 바쁘고 주말은 외출하거나 손주들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딱 2번만 정해두면 잊지 않고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생활 패턴에 맞춰서 34일 간격으로 정해두시면 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레시피 재료를 꺼내 놓습니다. 작은 그릇과 숟가락을 준비하고 헤어밴드로 머리카락을 뒤로 정리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시고 평소 쓰시는 순한 클렌징 제품으로 부드럽게 세안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구고 깨끗한 수건으로 살살 두드려 물기를 제거합니다. 선택한 레시피대로 재료를 섞습니다. 골고루 섞이도록 30초 1분 정도 저어줍니다. 손가락이나 화장솜에 적당량을 덜어냅니다.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펴바릅니다. 순서는 볼 이마 턱, 목눈과 순서로요. 두께는 얇게 골고루 펴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쉽니다. TV 보셔도 되고 라디오 들으셔도 됩니다. 이때 말을 많이 하시면 보습막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 조용히 쉬시는 게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원을 그리듯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씻어내세요. 찬물로 마무리하면 모공이 조여져서 더 좋습니다. 평소 쓰시던 토너나 스킨을 가볍게 두드려 발라줍니다. 로션이나 크림을 얇게 펴 발라 마무리합니다. 끝입니다. 꿀 보습막을 바르기 전에 따뜻한 물에 적신 타월을 얼굴에 23분 올려두시면 모공이 열려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피부 보습은 밖에서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꿀 보습막 하시는 날은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마셔주세요. 하루 6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해지면 아무리 보습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실내에 널어두시면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피부 관리 정보입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이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피부에 심한 염증이 있으시거나 가려움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시거나 꿀 보습막을 해봤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엔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난다.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친다. 피부가 갈라져서 피가 난다. 꿀 보습막 후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생긴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참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겨울철 피부 건조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과도한 세안, 뜨거운 물, 실내 건조 같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고 방치하면 가려움증과 피부염으로 악화됩니다. 둘째, 우리 집 주방에 있는 꿀은 WHO와 하버드 의대도 인정한 천연 보습제입니다. 수분을 끌어당기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며 자극도 거의 없어 시니어분들께 완벽합니다. 셋째, 일주일에 딱 2번 20분만 투자하면 피부가 달라집니다. 꿀글리세린, 꿀요거트, 꿀알로에 중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피부 손상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나이 들수록 회복이 느려지니까요. 오늘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꿀 보습막은 단순한 미용법이 아닙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2번, 20분씩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한 달 뒤를 바꾸고, 1년 뒤를 바꾸고,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 꿀 한 숟가락으로 시작하는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혼자서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꿀팩 한다고 자랑해 보세요. 경로당 친구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함께하면 더 즐겁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주 후 거울을 보며 활짝 웃는 여러분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생활 밀착형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활짝 웃으세요. 지금까지 피부 건강 연구자 김지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